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하고 교환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올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이 목표한 진도, 그다음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급적 이 복습은 수업을 듣고 나서 하루 안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문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준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깊은 범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3 수능 교과서를 기준으로, 고3 사회문화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방향도 지금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 부분에서 강의나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지피지기면 백전이라도 불태라고요. 네, 적을 알아야 되고요. 네, 여기서 적이라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기, 나를 알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하셔야 될 내용이 상징적 상호작용론하고 그 다음에 교환 이론을 비교하는 내용. 자, 일단 얘들 둘은 미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을 능동 내지는 주체 내지는 자율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점에서 공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얘들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은 이쪽, 자, 상호작용을 한답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give and take,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교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보시면 윗부분, 자, 상호작용이나 교환이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두 이론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랫부분, 자, 밑에 정리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들 둘을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징 수단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 수단을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파악한다. 그게 얘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교환 과정에서 뭘 고려하냐 하면 비용과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슈펜이 A라는 사람에게 하트를 뿅 날렸고요. 슈펜이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시 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슈펜이 누구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 별명입니다. 소강기호고요. 자, 근데 A는 슈펜한테 나가 죽어라 퍼큐를 날렸고요. 그 다음에 B는 슈펜에게 하트를 날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교환 이론으로 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징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감정들을 표현하는 모든 도구들을, 그걸 상징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하트나 퍼큐가 날아오고 있는 것도 일종의 상징이죠. 네,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A하고 B 중에서 슈펜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B죠. 왜요? 하트가 되돌아왔으니까요. 자, 관계 파악했습니다. 맞나요? 자, A는 슈펜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라 퍼큐를 보냈다. 그 사람의 행동의 의미도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상의 전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라면 이들이 의미 해석하고 관계 파악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면 상황정의라는 것을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정의라는 말은 뭐냐?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해석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Y라는 느낌이 상황정의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진짜 A와 진짜 B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트를 썼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트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에게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제 여자친구에게 밥 한 번 먹자,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밥 한 번 먹자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엄마한테 밥 한 번 먹자라는 것,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새끼가 드디어 이제 정신 차려서 내게 효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 여자친구는요, 저 인간이 드디어 나에게 작업을 걸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네요. 그럼요, 제가 제자들에게 효도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자들한테 작업 걸까요? 그럼 개새끼죠. 예, 이건 뭡니까? 야, 니들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힘내라, 파이팅. 자, 똑같은 말도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뭐 상대방들은 저 인간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를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상황정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환 이론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리 와. 예, 교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슈펜이 A에게 100원을 줬습니다. 근데 똑같이 자, 슈펜이 B에게 100원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A는 슈펜에게 50원을 돌려줬는데 B는 슈펜에게 200원을 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슈펜의 입장에서 A와 B 둘 중에 누가 돈 되는 사람입니까? B죠. 왜요? 내가 준 100원보다 돌아온 200원이 훨씬 더 크니까 슈펜은 B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근데 A는 슈펜의 입장에선 손해죠. 준 것보다 작게 되돌아왔으니까요. 네, 이게 교환 이론입니다. 뭔 얘기냐? 자, 여기서 우리 비용이라는 건 나의 입장에서 지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나의 입장에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 슈펜의 입장에서 비용과 보상 중에서 비용이 크다면 자, 마이너스죠. 지출이 수입보다 크니까요. 자, 이럴 때는 관계를 끊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보다는 보상이 강하다라면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관계에 충실하게 될 겁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교환에서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교환이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교환 이론의 관점에선 합리적이고요. 인간은 이해타산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전제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전, 물질 100원과 50원으로 설명했는데 비용과 보상에서 고려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 자, 요거 예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슈펜이 A에게 노트북을 줬습니다. 뭐 요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가 슈펜에게 노트와 지수야 고마워라고 뽀뽀를 쪽 해줬. 이 표현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노트북을 줬을 때 A는 슈펜에게 노트와 키스를 해줬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200만 원짜리 노트북과 노트 하나 뭐 한 1,000원쯤 할 것 같은데 키스가 물질은 아니죠. 네, 요것도 교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슈펜 잘했나요? 뻘짓했나요? 뻘짓했죠. 노트북과 노트와 키스는 어디 객관적으로 보도 얘가 훨씬 더 비싸 보이죠. 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용과 보상을 고려할 때 비물질 방금 말씀드렸던 키스 같은 거. 그다음 또 하나 비용과 보상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주관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비용과 보상. 자, 교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얘는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있는 비합리적 행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방금 이 사례가 그겁니다. 제가 A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노트북 한 200만 원짜리보다 그녀가 내게 해주는 뽀뽀 내지는 그녀가 내게 해주는 키스가 훨씬 더 비싸 보였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짝사랑 같은 경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의 핵심인데, 자, 요건 일단 전체를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제가 오늘 보조 프린트를 하나 추가로 지금 카페에 같이 올리려고 보조 프린트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프린트를 먼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특별한 얘기가 없이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가와 나의 관점이다. 우리가 관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접근할 때 이게 것이냐 아니면 미시냐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즉 개인에 대한 관찰인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관찰인지를 가지고 것이와 미시로 봐주시고요. 이게 만약 것이었다라면 사회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기능론인지 아니면 갈등론인지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미시였다라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아니면 교환 이론인지를 잡아주시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 3번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보십시오.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기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첫 줄에 보니까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 나 한번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줄 보시니까 계층은 대물림되면서 빈곤층보다는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이 반영된다. 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론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교환 이론들 같은 경우는 자, 제시 우리 기본 교재를 잠시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36페이지에 17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일단 질문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첫 줄 인간은 주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니까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여 만들어낸 현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것이냐 미시냐에서 일단 미시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맨 끝에 줄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개인이 사회보다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미시로 봐주셔야 되고요. 자, 미시였는데 상상이냐 교환이냐를 접근을 할 때는 첫 줄에 있는 자 의미 해석, 자 의미 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8번 문제. 자, 질문이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것이냐 미시냐, 즉 사회에 대한 관찰이냐 아니면 개인에 대한 관찰이냐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를 보시니까 개인은 사회를 통해서 발전되고 인성을 형성한다. 네, 개인이 사회한테 영향을 받는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일단 거시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화라는 게 맨 끝에 보시니까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즉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니까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보시니까 지배 집단은 사회화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뭐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 이런 활동들, 즉 사회화라는 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론입니다. 네, 기출 문제 자체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보조 프린트 3번의 학교 교육. 자, 이게 2014년 경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17번,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 우리가 사회문화에서는 제일 먼저 제시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점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테마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사회 명목론과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기본 교재에는 어디 있냐면 2단원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침을 바르는 버릇이 있는데 혹시 보시기 불편했다면 제가 고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단원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1단원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점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점과 명목 실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관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 명목론. 자, 사회라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 즉 얘는 기본적인 전제가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들이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건 단지 이름밖에 없는 빈 껍데기다. 근데 사회 실체론의 관점은, 자,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개인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고 사회가 개인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예를 바탕으로 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개인들이 자율적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타율적이냐를 가지고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모이면 그 자체가 사회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얘는 개인들이 모인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사회가 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실체론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복습을 하는 이유는,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얘 한번 봐주십시오. 아, 그 전에 우리 보조 프린트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참 죄송한데요. 자, 우리 보조 프린트에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관점과 명목론 실제론을 구별하는 방법은 질문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2번 질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2번에 보시면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얘는 뭐와 비교하시면 되냐면 3번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 질문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잡아주시는 거고요. 그런 표현 없이 그냥 통상 어떤 제도들 뭐에 대한 관점, 내지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면 기능론, 갈등론, 상상, 교환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2번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2번 갑은 뭐라고 했냐면 정치는 결국 사람이고 정당보다 후보자가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이 후보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질문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후보자와 정당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개인과 가까운 게 둘 중에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죠. 그리고 얘가 사람이고 얘는 사람 이외에 다른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개인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사회구나 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뭐라고 했냐면
정당보다 후보자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니까 이거는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즉 을의 관점에서는 후보자보다는 정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니까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잡으시겠습니까? 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1번에서 사회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의 비교라는 부분을 지문 1번부터 7번까지를 올려뒀는데 요걸 잠깐 제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7분, 문제가 7개니까 7분 정도만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과 출신이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오죠. 그러면 보십시다. 물체와 그림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요? 네, 물체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개인이 그림자고 사회가 물체가 되면은 결국 이 말은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사회는 개인의 합의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즉 개인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를 만드는 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역시 개인이 사회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아까 우리가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은 요거는 명목론이었죠. 근데 우리가 사회 구조, 자 문제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한테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론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니까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 명목론이 되겠고요. 그다음 5번 한번 봐주십시오. 사람을 선발할 때 환경과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과 능력 중에서 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네, 요게 지금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환경은 요거는 사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보니까 환경보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개인이 사회보다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니까 이것은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사회 현상은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목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가풍과 구성원의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둘 중에서 이게 개인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데 가풍이 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사회가 개인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이니까 이것은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1번에 가지고 온 지문 7개는 기출 지문들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결국 개인이 중요하냐 사회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이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출 문제들 중에서 보면요. 일단 첫 번째가 사회계약서. 예, 요건 좀 현재 교재에 없는 거니까 요건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목론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서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학설이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개인주의 내지는 민주주의도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니까
얘들은 결국 개인이 사회보다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실제론에서 나왔던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주의. 얘는 전체가 부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민족의 구성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우선 민족주의도 역시 실제론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 유기체설. 유기체, 사회가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다라는 관점도 실제론의 관점이다. 여기 지금 질문이 많이 나왔던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체, 자, 내 몸을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내 몸 전체와 내 손가락 하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몸이 손가락보다 중요하죠. 필요하다라면 내 몸을 위해서 손가락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체설은 실제론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부어가 했던 말인데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은 명목론에서 나오는 관점인지 아니면 실제론에서 나오는 표현인지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10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실제론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명목론은 개인과 개인이 모이면 그 자체가 사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특징과 얘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사회의 특징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리버가 했던 말은 개인의 특징, 즉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사회의 특징, 사회의 비도덕적, 즉 개인과 사회의 특징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실제론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저희가 교재 뒤쪽에 붙어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먼저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